논술로 만나는 우리 역사 13권. 고려 청자는 어떻게 세계 1위가 될 수 있었을까? 고려 청자 한 점을 위해 얼마나 공을 들였을까? 장우야, 이제 대수에게 흑반죽을 가르쳐 주거라. 장우는 대수와 같이 윤호인 밑에서 청자 일을 배우는 아이였습니다. 나이는 대수와 같지만 일을 배운 것으로 따지면 대수보다는 4년이나 선배였습니다. 옆에 섰던 장우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습니다. 치, 대수에게 벌써 흑반죽을 시키시다니. 나는 처음 3년 동안은 흙은 만져보지도 못하고 나무만 해다 날랐단 말이야. 장우는 옆에 있던 돌뿌리를 세게 걷어찼습니다. 뭔가 기대하나 본데 난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을 거야. 네 마음대로 해봐. 대수는 이제 혼자 힘으로 흑반죽을 해야 했습니다. 대수가 흑반죽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되던 날, 스승님이 대수를 불렀습니다. 대수야, 청자의 매끈한 곡선과 투명한 비색은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느냐? 도공의 손기술에서 나오는 것 아닐지요? 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손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흙이다. 흙에 모래나 돌, 공기 등이 섞여 있으면 절대 좋은 청자를 구울 수 없어. 구워봤자 색깔이 얼룩덜룩하거나 표면이 거칠거칠하겠지. 그래서 흑반죽이 중요한 게야. 어떻게 하면 흑반죽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대수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장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첫째, 일단 흙을 바싹 말린 후 곱게 갈 것. 둘째, 곱게 간 흙에 물을 섞고 가는 채에 걸을 것. 셋째, 충분히 반죽하여 모든 공기를 뺀 후 숙성시킬 것. 전부 지난번에 알려주지 않았니? 장우는 대수에게 흑반죽하는 법을 알려준 적이 없었습니다. 대수는 억울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스승님, 대수가 아직까지 청자를 만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듯합니다. 제가 설명을 해줄 때에도 흑반죽 하나에 너무 공을 들이는 것 아니냐고 따지더니. 장우의 말에 윤호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대수는 당분간 흑반죽 대신 다시 나무나 해오거라. 마침내 굵은 눈물방울이 대수의 양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고려 청자의 아름다운 곡선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나무를 한가득 실은 지게를 지고 산을 오르내리면 땀은 비 오듯 쏟아지고 온몸은 누군가에게 두들겨 맞기라도 한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대수는 쉴 수 없었습니다. 얼른 일을 끝내놓고 윤호인이 청자를 빚는 모습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대수는 오늘도 일을 끝내고 윤호인에게 들킬까 조심조심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그건 이렇게 해야지. 안에서는 장우가 윤호인을 보조하며 성형 기술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상약국에 바칠 약사발을 만들도록 하겠다. 내가 하는 것을 잘 보고 익히거라. 윤호인은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물레 위에 흑반죽 한 덩어리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빠른 속도로 발 아래 놓인 물레를 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물레 위에 흑반죽이 빙글빙글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물레가 쉴 새 없이 돌아가자 윤호인은 물레 위에 흑반죽에 손을 갖다 대었습니다. 흑반죽은 윤호인의 손이 닿는 대로 모양을 바꿔갔습니다. 윤호인이 손바닥 안쪽에 힘을 주어 밀면 흑반죽에는 어느새 아름다운 곡선이 만들어졌습니다. 순식간에 움푹 팬 그릇의 안쪽 부분도 완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노인이 엄지와 검지를 이용하여 그릇 윗부분의 울퉁불퉁한 부분을 다듬었습니다. 마침내 단정한 멋을 풍기는 그릇이 완성되었습니다. 대수는 유노인의 솜씨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몰래 기술을 익히고 나면 대수는 또다시 나무를 하러 산으로 향했습니다. 대수가 늘 성실히 일한 덕분에 가마에 불을 지필 때 나무가 모자라서 곤란을 겪은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또 몇 달이 지나고 새벽부터 가랑비가 내리던 어느 날, 대수는 오늘도 어김없이 지게 가득 나무를 해왔습니다. 대수가 가마 근처에 나무를 내려놓았을 때였습니다. 그만하면 됐다. 내일부터는 장우와 함께 기술을 배우도록 하거라. 기술을 배우라는 말에 대수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정말이십니까? 이제 제게도 기회를 주시는 겁니까? 대수는 묻고 또 되물었습니다. 이렇게 대수가 유노인에게 기술을 배우기 시작한 지도 벌써 4년이 넘었습니다. 어느 날 유노인이 대수와 장우를 나란히 불렀습니다. 2달 후에 고래 진상해야 할 청자 목록이다. 나도 이제는 예전 같지가 않아. 나 혼자서는 이 많은 양을 다 해낼 자신이 없구나. 너희 둘 중 한 명이 나를 도와 직접 청자를 만들어다오. 대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말은 장우와 대수 중에서 자신의 대를 이을 후계자를 뽑겠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열흘 후 대결을 펼치겠다. 대결 종목은 매병이다. 더 나은 매병을 빚은 사람이 나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청자를 빚을 수 있을 것이다. 열흘 후 대수와 장우가 물레 앞에 앉았습니다. 소매를 걷어붙인 장우가 먼저 큼지막한 흙덩어리를 물레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대수도 흙덩어리를 준비하고 손에 물을 조금 묻혀 물레를 돌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드디어 대수와 장우의 물레가 서서히 돌아가고 두 사람의 손이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장우가 두 손을 물레 가운데로 살짝 모아 흙덩어리를 길쭉하게 만들면 대수도 이내 길쭉한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한가운데에 깊은 구멍을 내어 먼저 매병의 형태를 완성한 사람은 대수였습니다. 그러자 장우의 손놀림도 더욱 빨라졌습니다. 이렇게 대수와 장우는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매병을 완성시켜 나갔습니다. 매끈한 자태를 탄생시켜야 해. 긴장 속에서도 두 사람의 바람은 한결같았습니다. 드디어 청자 매병의 성형 작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고려 청자를 실패 없이 말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수고들 했다. 그동안 실력이 많이 늘었구나. 스승님, 이제 오늘 빚은 청자를 밖에 내놓아도 되겠습니까? 장우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말릴 때 온도가 맞지 않으면 청자에 금이 가거나 갈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한다. 마침 오늘은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날이구나. 바람도 적당히 불고 있으니 그릇의 위와 아래, 안과 밖이 골고루 잘 마를 수 있겠어. 네, 그럼 그릇을 내다 놓겠습니다. 장우가 마치 어린아이를 다루듯 조심스럽게 그릇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표정도 사뭇 진지해서 평소에 대수를 괴롭히던 장우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참, 그늘이다. 반드시 그늘에 말려야 한다. 유노인은 안심이 되지 않는 듯 다시 한번 당부하였습니다. 뜨거운 햇빛 아래서 말리면 바깥쪽은 너무 빨리 마르고 안쪽은 천천히 마르기 때문에 금이 가기 쉽죠.
저희도 이제 그 정도는 다 압니다. 이번에는 장호보다 대수가 먼저 나서서 대답하였습니다. 대수의 눈에도 결코 지지 않겠다는 각오가 엿보였습니다. 상감 기법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 사흘 후, 대수와 장호가 다시 한자리에 마주했습니다. 두 사람이 만든 청자매병에 무늬를 새겨 넣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릇이 너무 바싹 마르면 무늬를 새길 수가 없기 때문에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새겨야 한다. 어디 보자. 옳거니 지금이 딱 좋겠구나. 윤호인은 한쪽에서 자신이 만든 청자매병을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여기 그려진 것은 한 마리 학이니라. 이 무늬를 보고 너희도 똑같이 새겨 넣어 보거라. 장호의 입가에 희미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학문이라면 몇 번 새겨본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학문이에 자신 있기는 대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대수는 학뿐만 아니라 매화, 모란, 덩굴, 인물까지도 새겨 넣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산에 오를 때마다 틈만 나면 나무 껍질에 조각 연습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가는 조각칼로 학을 새겨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칼이 지나가는 길마다 학이 날개짓을 했습니다. 숨소리조차 크게 낼 수 없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홈이 생긴 부분에는 흰 흙을 발라 채워 넣었습니다. 잠시 후 그것을 다시 긁어내니 새하얀 학이 우아한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완벽한 학을 새겨낸 것입니다.